네, 안녕하세요. 안짱쌤의 상연고 전문 고등어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1학년 읽기 자료 6강입니다. 그중에서도 읽어보기 6-2부터 6-10까지 9개의 지문을 쭉 훑어볼 건데요. 네,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농업부터 시작해서 구강 건강, 사회, 심리, 역사, 지구과학의 수학교육, 환경 문제까지요. 맞아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꽤 깊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핵심 내용들을 짚어보고 또 이걸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읽어보기 6-2인데요. 돌려짓기, 그러니까 윤작에 대한 글이네요. 네, 아주 오래된 농업 기술이죠. 같은 땅에 계속 다른 작물을 순서대로 심는 방식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핵심은 땅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콩과 식물을 심으면요. 얘네들이 공기 중 질소를 땅에 딱 잡아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거든요. 자연 비료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뿌리 깊이가 서로 다른 작물들을 번갈아 심으면 토양 구조 자체가 개선되고요. 그렇군요. 네. 매년 같은 것만 심으면 생기는 문제들, 특정 해충이나 병이 계속 돌거나 영양분이 고갈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화학 비료도 덜 쓰게 되고요. 와, 정말 지속 가능한 지혜네요. 자, 다음은 6-3, 구강 건강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쁜 미소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이랑 연결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혈류를 타고 돌다가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헉, 정말요? 입속 세균이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 있잖아요. 양치질 잘하고 치실 쓰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거. 이게 그냥 충치 예방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 건강, 심지어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 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6-4,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네소타, 워싱턴이라는 곳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민자 유입이 경제에는 도움이 됐지만 어려움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이민자들이 오면서 지역 경제, 특히 그 지역 돼지고기 가공 공장이 활기를 띠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언어 문제라던가 주택 부족, 또 문화적인 차이 같은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들도 있었지만 주민들 반응은 좀 엇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오는 이점과 어려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군요. 자, 다음은 6-5, 심리학 개념인데요. 워비권 호수 효과. 이름이 재밌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실제보다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균 이상이지. 이런 건가요? 딱 그거죠.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인 그런 가상의 마을 이름에서 따온 거거든요. 운전 실력이나 지능 여러 면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요. 일종의 인지 편향이죠. 허허, 저도 약간 뜨끔하는데요. 하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봐야 진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심해야겠네요. 자, 이번엔 6-6, 빅토리아 시대로 가봅니다. 해변 휴가에 대한 글인데요. 이때 노동계층도 해변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철도가 막 깔리기 시작한 거고요. 또 하나는 1871년에 공유일법이 제정된 거예요. 기차랑 법 덕분이군요. 네,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의 해변 여행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블랙풀 같은 해안가 마을들이 엄청난 휴양지로 발전하고 놀이기구나 즐길거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와, 이게 단순히 그냥 휴가를 갔다는 걸 넘어서 여행이나 여가 활동이 대중화되는 그런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어요. 현대 관광산업의 기초가 이때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자, 다음은 6-7. 스케일이 좀 커집니다. 녹는 얼음,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지구 자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이 질량 때문에 적도 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네.
그러면 지구 전체의 무게중심이 약간 변하면서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벌리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듯이 지구 자전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정말 미세하게요?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지만요. 하루 길이가 정말 아주 조금씩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초라고 부르는 걸 조종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빙하 녹는 게 시간까지 바꿀 수 있다니 지구는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요. 다음 6-8은 소속감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한테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무리에 속해 있는 게 생존이나 번식에 훨씬 유리했거든요. 아, 그렇죠. 서로 돕고 보호하고. 네, 맞아요. 자원도 나누고 위험으로부터 서로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본능적인 소속감 욕구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해서 학교라든지 직장 같은 곳에서 잘 나타나죠. 소속감을 느낄 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취도 더 잘 이루고요. 반대로 소속되지 못하면 힘들겠네요. 그렇죠. 소외감은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서로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교육으로 가볼까요? 육가시구. 유아기 수학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접한다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잖아요. 블록 쌓으면서 공간이나 도형 개념을 익히고 간식 나눠 먹으면서 숫자나 양을 배우고 차례 기다리면서 시간이나 순서 개념을 배우죠. 아, 그러네요. 놀이가 다 수학이네요. 네, 중요한 건 이때는 아이들이 수학은 어려운 거야 이런 선입견 없이 그냥 세상을 탐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게 나중에 학교 가서 수학을 배울 때 태도나 성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릴 때 즐겁게 수학을 접하는 경험 정말 중요하겠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6-10. 우리가 찾는 신선함의 이면에 숨겨진 환경적 비용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우리가 마트 가서 항상 신선함을 찾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딸기 같은 여름 과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을 엄청 떼거나 아니면 아주 먼 나라에서 비행기로 실어 와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연료가 사용되죠. 또 아직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단지 모양이 좀 안 예쁘다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이 그냥 버려지기도 하고요. 아깝네요, 정말. 네, 식품 폐기물 반대 운동가인 트리스탄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신선함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엄청난 환경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정말 짧은 시간 동안 9가지나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봤네요. 농업기술부터 우리 마음, 사회, 역사, 지구, 교육, 환경 문제까지 정말 폭넓었습니다. 네, 그렇죠. 각각의 이야기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어떤 점이 그럴까요?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워비고노스 효과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게 어쩌면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게 신선한 음식을 요구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환경 비용은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정말 그렇네요. 일리 있는 연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처럼 여러분도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뒤에 혹시 다른 이유나 다른 측면은 없을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안짱쌤의 상영고 전문 고등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